네,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의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지수가 제 예상보다 좀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무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아까 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우려감이 짙은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평가하셨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지금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이나 에코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일제히 그 수소차 대의를 어떤 재료를 통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기일이 내일이 만기일인데 보통 만기일 하루 전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어떤 중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한테 어떤 시선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두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핑계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었어요. 카카오는 지금 ROE 즉 자기가 사업자금 대비 이익률이 10%도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주가 이격도는 너무 과도하게 높은 상태였다라고 제가 계속 이 지금 고스톱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계속 제 경고를 하고 미리 매도한 사람들은 오늘 손해를 안 받겠죠.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그런 차원에서 이격도를 조절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락을 했고 그러면 이 두 종목은 이제 언택트입니다. 언택트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위드 지금 코로나죠. 즉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 그게 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시작된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언택트가 드디어 곽광을 봐지 않고 숨어 있는 이제 콘택트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도주가 변경이 되는 그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니까 그 금융주에서 보험주들이 일부 올랐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황이 급락하는 가운데서 상승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도주가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 특히 컨택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주가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테이퍼링 이슈를 뒤로 넘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금리를 8월 달 인상했고 11월 달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기조는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내년에 한 3월 달까지는 한 4,000선을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 이제 만기일인데 그 만기 때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거나 아니면 교체를 한다면 우리가 그 원금 회복이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시세 분출이 많이 나온 수소차 관련주들은 추격 매수 구간은 아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언택트 주들보다는 이제 콘택트 주들의 시선을 돌려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반년 동안은 우리 시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사견을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핫 키워드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죠. 네, 1위는 당연히 언택트였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하락세 아주 크게 나와줬고요. 반도체 대장주가 반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3차 치킨 게임이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핫했던 수소차가 3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리 철강주, 알루미늄 관련주가 핫합니다. 4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또 친환경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탄소 포집 여전히 핫한 테마입니다. 화학주 6위, 화장품 7위, 케이블 TV가
8위에 올라섰고요. 이미지 센서, 보톡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네이버가 8% 가까이 밀리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강보 합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도 앞서서 급등으로 끝났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오늘 상한가 정치테마까지 엮어가면서 급등 보여줬습니다. 동국제강 8%대, 캠트로스가 3거래일 연속 급등 분출하고 있고요. SK케미칼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8.8%,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10% 가까이 밀렸고요. LG헬로비전, 디즈니플러스 상륙 기대감에 3.61%, LX세미콘 3%가량, 메디톡스는 급락하면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5종목 구체적으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요. 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카카오의 시장 독점을 거론했고 금융당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투자 상품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버의 내일장 주가 흐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네이버는 지금 저는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정부에서 독과점 규제로 이제 금융 투자상 판매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카카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갑질을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제 고스톱 시간에 작년에 이맘때 그때 이제 출연해가지고 카카오를 살래 네이버를 살래 했더니 저는 카카오를 한다.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카카오가 굉장히 싼 시절이었고 네이버는 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지배합니다. 심지어 택시 회사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지어 또 이렇게 고객센터 서비스도 거의 답을 안 할 정도로 전무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잘 나갈 때는 또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주가가 말해주는 건데, 즉 너무나 산이 높으면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핑계는 정부 규제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 공매도 매도 세력이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공매도 매도 입장에서는 고평가된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서 그 주식이 밑으로 떨어져서 저가에 사면 그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매수 관점을 보지 말고 공매도 입장도 바라본다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둘 다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하게 지금 좀 이격도가 크고 그리고 고평가돼 있는 상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스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고평가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아까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 공매도 세력이 몰린다는 건 오를 만한 종목이 내렸을 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시총 상위를 받쳐주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저는 두 종목 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보다 조금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인데 저는 여기서 지금 둘 다 한 10% 이상은 좀 더 하락을 해야 적정 가치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공통점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거래량이 동반한 상태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즉 하락 각도가 크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은 매도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봐볼지 보면 상한가까지 보여준 에코플라스틱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수소사회 비전 달성을 위해서 수소 전기 상용차 대중화에 나선다고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핫했습니다. 내일도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지금 이제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을 물어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좀 빠른 시간에 좀 거의
2시 넘어서 문을 닫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 힘이라면 추가적으로 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그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그 행사라고 봅니다. 내일이 만기예요. 12월 달도 있지만 9월 달이 더 중요한 만기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그 만기 때는 약간 대형주들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처럼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기를 좀 봐달라. 봐달라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올라갈 테니 따라 사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가는 저점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하면서 오늘 올라갔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관심을 이미 받았으니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갖고 있는 분이 현명하게 매도하시면 되고 추격 매수는 조심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5위에 위치한 캠트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가장 핫한 모멘텀 두 가지가 엮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 올랐으니 내일장도 오를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그 현재 테마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현재 후성 같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과 엮여서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친환경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 메가트렌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금 요즘에 우리 원래 9월 이제 8월 그 중순 이후로는 보통 뙤약볕이 많이 내리쬐니다. 비는 안 오고. 근데 이번에는 8월 중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뭐 비가 홍수호됐기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계속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구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면 인류의 한 50%가 사멸될 수가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 부분과 맥이 닿아서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익절가 잘 잡아가면서 대응하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소재와 엮여 있어서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오늘 좀 2차 전지 장비주가 움직였습니다. 소재, 장비 이제 부품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타이밍이 오려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한 가지 이제 이제 삼성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선도해야 되는 삼성 SDI는 지금 이번 달에 안 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그다음에 첨보나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이런 소재나 장비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성 SDI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소재 장비주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의 우려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또 되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 때 만약에 2차 소재나 장비 이런 회사들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다음 주에 그동안에 이번 주 눌렀던 금융주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군단 이런 종목이 가버리면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쉬어갈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배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을 피해서 은행주, 금융주나 오히려 콘택트주, 거대 자동차 대형주나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는 편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오늘 급락 보여준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실적 우려감에 하락을 했는데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절을 해야 하나 그리고 접근 못한 분들에게는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스톱!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요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다른 것보다 기술적 분석을 보신다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계속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10만 원에서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또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은 아직은 바닥이 어디가 형성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월간에서 73,5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모레 퍼시픽은 저는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스탑이라고 켜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만이 파란불 켰고요. 나머지는 고라고 외쳐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베스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베스트로 준비를 한 게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3세판이라고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도 갤럭시 갤럭시 옴니아가 있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다음에 갤럭시 A가 있었는데 실패했고 갤럭시 1은 2천만 대 정도 팔았죠. 갤럭시 2가 3천만 대 이상 팔았고요. 본격적인 대박은 갤럭시 S3에서 6,500만 대를 팔았고 갤럭시 S4에서 7천만 대를 팔면서 아이폰 F를 제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갤럭시 폴드 2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무공감이 있어요. 이 가격이 239만 원짜리인데 이거보다 가격을 40만 원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기능은 훨씬 낫습니다. 기능은 훨씬 나은데도 가격은 싸다. 그리고 S펜도 들어가 있죠. 저는 이번에 3세판에서 성공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종목의 매수가의 위치는 뭐 지금 현재 종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 자, 이번 가을만 잘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내년 봄에는 아마 9만 5천 원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